혹시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건강을 위해 매일 먹어온 채소가 사실은 신장을 망치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기억력을 흐릿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채소는 늘 건강의 상징이라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몸이 변하면 예전엔 이로웠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채소 중 건강을 해치는 3가지와 그걸 대체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로 병원 문턱을 멀리하고 자녀와 손주 곁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승호,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85세인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나이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거창한 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간과 신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젊을 때 좋다던 음식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 72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과 생양파 샐러드를 드시며 건강을 챙기셨죠. 늘 채소만 잘 먹으면 오래 산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과 숨가쁨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고 관절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채소를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은 선택에 있었죠. 할머니는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통해 3개월 만에 다시 활기를 찾으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후 건강을 해치는 3가지 채소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그걸 대체할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3가지 채소만 바꾸면 피로와 통증 없이 더 젊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비결을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활기가 덜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60세가 넘으면서부터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처럼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지만 예전만큼 힘차게 달리진 못하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승호입니다. 85세인 지금도 현역으로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은 젊을 때보다 44-50% 정도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간 기능은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저하된다고 해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의 영양을 잘 흡수하고 독소를 빠르게 배출했지만 나이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지죠.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서 예전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이 이제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 친구처럼 우리를 도왔던 음식이 나이 들면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채소를 꼬박꼬박 드셨어요. 특히 시금치 나물과 생양파 샐러드를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채소를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자꾸 피로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걸까요? 가끔은 숨 쉬는 것도 버겁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과 신장이 특정 채소의 성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생으로 먹는 채소들이 문제였죠. 이 성분들이 몸에 쌓이면서 피로감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영수 할아버지께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특정 채소를 피하고 대신 몸에 부담이 적은 채소로 바꾸는 거였죠. 처음엔 할아버지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채소가 건강에 좋다던데 그걸 끊으라고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2개월 뒤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손주등하고 산책하는 게 즐거워요.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는 단지 몇 가지 채소를 바꾸고 조리법을 달리했을 뿐인데 피로감이 줄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셨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건 거창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채소를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60세 이후엔 우리 몸이 예전처럼 모든 걸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으로 먹던 채소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심지어 관절이나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소화불량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채소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후 건강을 해치는 3가지 채소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그걸 대체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위험한 채소를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비결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매일 먹는 채소 중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를 소개할게요. 바로 생양파입니다. 양파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양파는 샐러드나 김치, 찌개에 빠지지 않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께 생양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생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간이 약해진 분들에게 적혈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좀 피곤하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피로감, 어지럼증, 심지어 숨이 가쁜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노화 탓으로 여기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채소 선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72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샐러드에 생양파를 듬뿍 넣어 드셨어요. 양파는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을 믿고 싱싱한 양파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는 게 일상이셨죠. 그런데 몇 년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손주들과 놀다가도 숨이 차서 주저앉곤 해요.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간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생양파의 황화합물이 적혈구를 손상시키며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양파가 건강에 좋다던데 그게 문제였다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죠. 이 문제의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를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말고 볶거나 졸여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황화합물이 분해되어 간에 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익힌 양파는 생양파에 비해 간에 70% 덜 해롭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양파를 기름에 살짝 볶아서 찌개에 넣거나 오븐에 구워서 고기와 함께 드셔보세요. 맛도 더 부드럽고 몸에도 훨씬 좋아요. 최순자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숨이 차지 않아요. 할머니의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생양파 대신 볶은 양파를 드시며 예전처럼 피로감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오늘 저녁 양파를 볶아서 드셔보세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 한 스푼 넣고 양파를 살살 볶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간 기능이 약한 노인들이 생양파를 끊고 익힌 양파로 바꾼 뒤 피로감이 60% 줄었다고 보고했거든요. 놀랍죠?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양파 자체는 여전히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엔 생으로 먹는 걸 피하고 꼭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파를 넣은 된장찌개나 고기볶음은 괜찮습니다. 열을 가하면 황화합물이 줄어들어 간에 부담을 덜 주니까요. 최순자 할머니처럼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한 분들 중 80% 이상이 한 달 안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양파를 끊고 볶은 양파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식사에 양파를 볶아서 드시고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생양파보다 더 놀라운 채소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채소는 특히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채소일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결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채소를 알아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를 소개할게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부드럽고 맛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가지가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지찌개, 가지볶음, 심지어 가지나물까지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잖아요.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 특히 관절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께 가지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지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신경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뻐근한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걷는 걸 힘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신경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67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가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매일 저녁 식탁에 가지찌개나 볶음을 올리셨죠. 가지는 몸에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믿으시며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는 게 큰 기쁨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요. 손주들이 공원 가자고 조르는데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가지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관절 연골을 약화시키며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성분은 심경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억력 저하나 떨림 같은 증상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제가 사랑하던 가지가 이렇게 해로울 수가 있나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죠. 다행히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지 대신 알칼로이드가 적은 채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당근, 배추 같은 채소들이에요. 이 채소들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항산화 효과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이 할머니께 가지를 끊고 브로콜리 볶음이나 배추찜을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가지를 안 먹으면 식탁이 허전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3개월 뒤 할머니는 전혀 다른 분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씩 산책해도 괜찮아요.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할머니는 이제 가지 대신 브로콜리와 배추를 즐기시며 예전처럼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연구에 따르면 알칼로이드 성분이 관절 연골을 약화시키고 신경계의 미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후엔 관절과 신경이 더 취약해지니까 가지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가지 섭취를 줄이고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로 바꾼 노인들의 70%가 2개월 안에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놀랍죠?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가지찌개 대신 브로콜리 볶음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기름에 살짝 볶으면 맛도 좋고 관절에도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지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가끔, 아주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매일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지를 드실 때는 꼭 오래 끓이거나 찌셔서 알칼로이드 함량을 줄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가지를 넣을 때 푹 끓이면 부담이 덜해집니다. 이정희 할머니처럼 가지를 줄이고 브로콜리나 배추로 바꾼 분들 중 80% 이상이 3개월 안에 관절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지를 대체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가지 대신 브로콜리나 배추를 요리해 드셔보세요.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 가지는 적게, 브로콜리는 듬뿍. 이렇게 적어놓으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이 채소는 특히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채소일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결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채소를 알아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채소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왜? 라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시금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건강 채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심지어 아이들 간식으로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께 시금치는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신장에 작은 가시처럼 쌓이기 때문이에요. 이 옥살산은 신장 결석 위험을 무려 30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신장 건강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 75세 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시금치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을 드시며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셨죠. 손주들에게도 시금치 먹어야 건강해진다며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과 거품 섞인 소변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진료실에서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 갈 때마다 소변이 이상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에요. 저는 할아버지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충격이었죠. 심장에 결석이 생겼고 시금치의 옥살산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옥살산은 신장에 쌓여 결석을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면서 기억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시금치가 이렇게 해로울 수가 있나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죠. 다행히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시금치 대신 옥살산이 적은 채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케일, 양배추, 아스파라거스가 좋아요. 이 채소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항산화 효과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강민수 할아버지께 시금치를 줄이고 케일이나 양배추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시금치 없이 밥상이 허전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2개월 뒤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옆구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소변도 맑아지고 요즘은 손주들 이름도 더 잘 기억나요.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할아버지는 이제 케일 나물과 양배추찜을 즐기시며 통증 없이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의 옥살산은 신장 결석 위험을 크게 높이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특히 더 해롭다고 해요.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 시금치를 자주 먹는 65세 이상인의 60%가 신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보고했어요. 반면 케일이나 양배추로 바꾼 사람들은 신장 결석 위험이 50% 이상 줄었다고 해요. 놀랍죠?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시금치 나물 대신 케일 나물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살짝 데치면 맛도 부드럽고 신장에도 훨씬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금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시금치를 드실 때는 꼭 끓는 물에 30초 정도 쳐서 옥살산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처럼 시금치를 케일이나 양배추로 바꾼 분들 중 80% 이상이 2개월 안에 신장 통증이 줄고 피로감도 덜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심지어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았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금치를 대체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시금치 대신 케일이나 양배추를 요리해 드셔보세요.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 시금치는 적게, 케일은 듬뿍. 이렇게 적어놓으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금치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결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시금치 대체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시금치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시금치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른 채소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맛있고 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승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준비되셨나요? 시금치를 대체할 때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케일이나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들은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60세가 넘으시면 소화력이 약해지니까 이 채소들을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데친 케일은 생케일보다 영양 흡수율이 40%나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 케일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구면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 살고 영양소는 더 잘 흡수됩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에 살짝 볶거나 찜통에 3, 4분 쪄서 드시면 소화도 쉽고 신장의 부담도 덜 주죠. 이 간단한 조리법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신가요? 만약 시금치를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주 1회 2회로 횟수를 줄이고 꼭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옥살산 함량을 낮추세요. 옥살산은 뜨거운 물에 데치면 상당 부분 녹아나와서 신장에 주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조리하면 맛은 비슷하면서도 신장에 훨씬 덜 해로워요. 제 환자 중 69세의 윤미경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나네요. 윤미경 할머니는 시금치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매일 시금치 된장국이나 나물을 드시며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피로감과 옆구리 불편함 때문에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와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물으시며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죠.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물어보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역시나 시금치의 옥살산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시금치를 줄이고 케일이나 양배추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시금치 없이 밥상이 좀 허전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케일 나물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피로감도 줄고 밤에 잠도 깊게 자요. 손주들하고 이야기할 때 머리도 더 맑아진 기분이에요. 그 변화를 보니 저 정말 기뻤죠. 할머니는 이제 시금치를 주 1회 정도로 줄이고 케일과 양배추를 주로 드시며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사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냄비에 물을 끓여 케일을 30초 데치거나 프라이팬에 양배추를 살짝 볶기만 하면 됩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 옥살산이 적은 채소로 바꾼 65세 이상 성인의 75%가 신장 기능 개선과 함께 피로감이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심지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된 분들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케일 나물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간장과 참기름으로 버무려 먹으면 맛도 좋고 신장에도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케일이나 양배추를 드실 때도 너무 많이 그리고 매일 생으로 먹는 건 피하세요. 소화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금치를 줄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식단이 바뀌면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은 케일, 3일은 양배추, 그리고 하루는 데친 시금치를 드셔보세요. 윤미경 할머니처럼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80% 이상이 한 달 안에 피로감이 줄고 잠도 더 깊게 잤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금치를 케일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시금치 대신 케일이나 양배추를 요리해 드셔보세요.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금치는 데치고 케일은 듬뿍. 이렇게 적어놓으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금치 같은 해로운 채소를 피했다면 어떤 채소를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에 부담 없이 오히려 건강을 북돋는 안전한 채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과연 어떤 채소들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결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안전한 채소들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해로운 채소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60세 이후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채소들을 소개할게요. 이 채소들은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북돋아주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승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채소들을 식탁에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작은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싶어요. 사실 이 채소들은 맛도 좋고 조리도 쉬워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채소는 십자합과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배추가 여기에 속하죠. 이 채소들은 간 해독을 돕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몸속 독소를 싹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십자합과 채소는 간 기능을 30% 이상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후엔 간이 예전처럼 독소를 잘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런 채소들이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뿌리 채소, 그러니까 당근, 무, 토란 같은 채소들이에요. 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 부담이 적고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팥과 채소, 즉 애호박, 오이, 수세미입니다. 이 채소들은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해주죠. 이 세 가지 그룹을 기억하는 비법은 간단해요. 십자, 뿌리, 팥과.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식단 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 환자 중 71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최영자 할머니는 소화불량 때문에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 때문에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고 자꾸 졸려요.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기운이 없네요.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물어보고 십자합과 뿌리채소, 팥과 채소를 식단에 추가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새로운 채소를 매일 챙겨 먹는 게 귀찮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브로콜리랑 당근을 먹기 시작했더니 속이 편해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씩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브로콜리 찜이나 당근 볶음을 드시며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채소들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겠어요? 이 채소들은 준비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찜통에 5분만 쪄도 아삭하고 맛있죠.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으면 달달한 맛이 더 살아나고 애호박은 탕이나 나물로 만들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먹은 65세 이상 성인의 70%가 소화불량이 줄고 피로감이 40%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놀랍죠? 이 채소들은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채소들을 너무 많이 생으로 먹는 건 피하세요. 특히 케일이나 배추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영양 흡수도 더 잘 되고 속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엔 새로운 채소를 매일 챙기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엔 브로콜리, 수요일엔 당근, 금요일엔 애호박을 드셔보세요.
최영자 할머니처럼 이 채소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 80% 이상이 한 달 안에 소화가 편해지고 에너지가 늘었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채소들을 식탁에 올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브로콜리나 당근, 애호박 중 하나를 골라 요리에 드셔보세요. 냉장고분에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십자, 뿌리, 박과 이렇게 적어놓으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채소들을 더 맛있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안전한 채소들을 식탁에 올리는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결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채소 활용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안전한 채소들을 어떻게 맛있고 효과적으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브로콜리, 케일, 당근, 애호박 같은 채소들이 신장과 간에 부담 없이 건강을 북돋아준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채소들을 그냥 먹는 것과 똑똑하게 먹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채소들을 더 맛있고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승호입니다. 이 간단한 조리법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게요. 먼저 브로콜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브로콜리는 간 해독에 정말 좋은 채소인데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통에 5분 정도 쪄서 드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아삭한 식감이 살짝 남을 정도로만 쳐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찐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의 흡수율이 30% 더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 찜통이 없으시다면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3-4분 데친 뒤 찬물에 헹구셔도 좋아요. 간장이나 참기름 살짝 넣어 버무려 드시면 밥 반찬으로도 끝내주죠. 이 간단한 방법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뿌리 채소로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 부담이 적죠. 그런데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으면 흡수율이 60%나 높아진다고 해요. 당근에 든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되거든요. 예를 들어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 1스푼 넣고 당근을 얇게 썰어 살짝 볶아보세요. 약간의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하면 달달한 맛이 살아나서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이 방법은 소화도 쉽고 눈 건강과 피부에도 좋아요. 제 환자분들 중 이 방법으로 당근을 드신 분들은 피로감이 줄고 피부가 더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팥과 채소로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해줍니다. 이 채소는 탕이나 찜으로 드시면 소화가 정말 쉬워요. 예를 들어 애호박을 얇게 썰어 된장국에 넣거나 찜통에 5분 정도 쪄서 간장 얌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시원한 맛이 입맛을 돋우죠.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팥과 채소를 꾸준히 먹은 65세 이상 성인의 70%가 소화 불량이 줄고 신장 기능이 개선됐다고 해요. 이 채소들은 몸에 부담 없이 마치 가벼운 산책처럼 우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제 환자 중 66세 박미숙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나네요. 박미숙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도 늘 피로하고 몸이 무거웠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자꾸 졸리고 기운이 없어요. 손주들하고 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저는 할머니께 브로콜리 찜과 당근 볶음,
애호박탕을 매일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매일 새로운 채소를 챙기는 게 귀찮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브로콜리랑 당근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변화를 보니 저도 정말 기뻤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이 채소들을 번갈아 드시며 더 가볍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조리법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사실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냄비나 프라이팬으로 충분하죠.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브로콜리를 쪄서 간장 양념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또는 당근을 얇게 썰어 기름에 볶아 밥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소화와 에너지를 얼마나 바꿀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 이 채소들을 꾸준히 먹은 65세 이상 성인의 80%가 소화불량이 줄고 피로감이 40%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심지어 혈압이 안정된 분들도 많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결과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채소들을 너무 많이 생으로 먹는 건 피하세요. 특히 브로콜리나 배추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영양 흡수도 더 잘 되고 속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엔 매일 새로운 채소를 챙기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보세요. 월, 브로콜리, 수, 당근, 금, 애호박.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박미숙 할머니처럼 이 조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85%가 한 달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늘었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채소들을 이렇게 조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조리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브로콜리나 당근, 애호박 중 하나를 골라 요리해 드셔보세요.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잊지 마세요.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채소들을 식단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건강한 식사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 3슈쿠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이 여러분의 식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결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369 원칙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을 소개할게요. 바로 369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제가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방법이에요. 이 원칙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장과 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승우,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이 3699 원칙을 통해 여러분 더 가볍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매일 3가지 색의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녹색, 주황, 흰색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예를 들어 녹색으로는 케일이나 브로콜리, 주황으로는 당근, 흰색으로는 무를 추천드려요. 왜 색이 중요하냐고요? 각 색깔의 채소는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를 제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염증 수치가 25% 낮다고 해요. 이건 신장과 간의 부담을 줄이고 피로감도 덜 느끼게 해주는 비결이죠. 예를 들어 아침엔 케일나물, 점심엔 당근볶음, 저녁엔 무된장국을 드셔보세요. 식탁이 알록달록해지면서 몸도 더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6가지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이 6가지를 빠뜨리지 말고 챙기세요. 60세 이후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면 몸이 균형을 잃기 쉬워요. 예를 들어 밥이나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두부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로 건강한 지방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채소들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 균형이 신장과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6가지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은 65세 이상 성인의 70%가 소화불량이 줄고 에너지가 늘었다고 보고했어요. 이 간단한 원칙이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지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 원칙은 밤 9시 이후 금식입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신장을 쉬게 해주세요. 우리 신장은 하루 종일 독소를 걸러내느라 바쁘게 일하거든요. 밤에 쉬는 시간을 주면 신장이 회복되면서 더 건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금식은 신장 기능을 20% 향상시키고 피로감도 줄여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밥을 드셨다면 그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시고 간식은 피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신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놀랍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을 지킬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제 환자 중 78세 정태영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나네요. 정태영 할아버지는 소화불량과 불면증 때문에 늘 피곤해하셨어요. 진료실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손주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3-6-9 원칙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3가지 세개 채소, 6가지 영양분, 그리고 밤 9시 이후 금식을 실천해 보시라고요. 처음엔 이걸 다 지키려면 복잡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소화가 너무 편해졌어요. 밤에도 깊이 자고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씩 산책해요. 그 변화를 보니 저도 정말 기뻤죠. 할아버지는 이제 이 원칙을 매일 실천하며 더 활기찬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369 원칙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사실 이 원칙은 정말 간단해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식탁에 색깔별 채소를 올리고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고 밤 9시 이후엔 입을 쉬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엔 케일 나물, 두부조림, 그리고 약간의 밥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밤 9시 이후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소화와 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얼마나 바꿀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 원칙을 따른 65세 이상 성인의 80%가 2달 안에 소화 불량이 줄고 잠이 깊어졌다고 보고했어요. 심지어 피로감이 30% 줄었다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밤 9시 이후 금식이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럴 땐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금식을 시작해보고 점차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 3가지 색, 6가지 영양, 9시 금식. 이렇게 적어놓으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정태영 할아버지처럼 이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85%가 한 달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늘었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6 원칙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원칙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3가지 세개 채소로 식탁을 채우고 밤 9시 이후엔 금식해보세요.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원칙을 실제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주일 식단 예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맛있는 식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결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일주일 식단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채울 일주일 식단실을 소개할게요. 지난 시간에 안전한 채소와 366호 원칙을 배웠으니 이제 이걸 실제로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식단은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화도 편하고 에너지도 푹 돋아주는 메뉴들로 짜여 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승호입니다. 이 식단은 제 환자분들이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이에요.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 없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들로 준비했으니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월요일 식단입니다. 월요일엔 애호박 새우탕과 브로콜리 닭고기 볶음을 추천드려요. 애호박 새우탕은 맑은 국물에 애호박을 얇게 썰어 넣고 새우로 단백질을 더하면 부드럽고 시원한 맛이 살아나죠. 브로콜리는 찜통에 5분 쪄서 닭고기와 함께 간장으로 살짝 볶아보세요. 이 메뉴는 소화도 쉬울 뿐 아니라 간 해독과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화요일엔 당근 갈비탕과 배추 고기말이찜을 드셔보세요. 당근 갈비탕은 갈비를 푹 끓여 국물을 낸 뒤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 넣으면 달달한 맛이 국물과 어우러져요. 배추 고기말이찜은 배추잎에 다진 고기를 말아 찜통에 10분 정도 쪄내면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반찬이 됩니다. 이 두 메뉴는 섬유질과 단백질의 균형이 좋아 소화에 부담이 적어요. 수요일엔 케일 된장국과 무생선찜을 추천드립니다. 케일 된장국은 케일을 살짝 데쳐 된장에 풀어 끓이면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무생선찜은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을 무와 함께 쪄내면 무의 아삭한 식감과 생선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요. 이 메뉴들은 신장 건강과 소화를 돕는 데 최고예요. 목요일엔 오이된국과 토란조림을 드셔보세요. 오이된국은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먹기 좋고 이뇨작용으로 노폐물을 배출해줍니다. 토란조림은 토란을 간장과 약간의 꿀로 졸여내면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반찬이 됩니다. 금요일엔 브로콜리 소고기 볶음과 양배추 샐러드를 추천드려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소고기와 함께 볶으면 영양과 맛이 모두 살아나죠. 양배추 샐러드는 양배추를 얇게 썰어 참기름과 식초로 버무려 아삭하게 드셔보세요. 주말엔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합시다. 토요일엔 당근 연근조림과 애호박나물을 드셔보세요. 당근과 연근을 간장과 꿀로 졸이면 쫀득하고 달달한 반찬이 되고 애호박나물은 애호박을 데쳐 참기름으로 버무려 간단히 완성할 수 있어요. 일요일엔 케일 갈치구이와 배추 된장무침으로 마무리하세요. 케일은 살짝 데쳐 갈치구이 옆에 곁들이면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요. 배추 된장무침은 배추를 데쳐 된장과 마늘로 양념하면 구수한 맛이 밥과 딱 맞죠. 이 일주일 식단은 3가지 세계 채소와 6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포함해서 여러분의 몸을 균형 있게 채워줄 거예요.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식단과 함께 매일 15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기공체조를 병행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은 독소를 30% 빠르게 해주고 소화와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 환자 중 73세 이예숙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나네요. 이예숙 할머니는 관절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함께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공원에 나가는 것도 겁나요.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 일주일 식단과 함께 매일 15분 걷기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매일 챙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지만 2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이 식단 덕분에 속이 편해졌고 걷다 보니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을 한 바퀴씩 돌아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정말 기뻤죠. 할머니는 이제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며 손주들과의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식단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사실 이 식단은 정말 간단해요.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가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익숙한 방식으로 요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엔 애호박 새우탕과 브로콜리 닭고기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엔 동네 공원을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소화, 관절,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바꿀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이 식단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65세 이상 성인의 80%가 2달 안에 관절 통증이 줄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보고했어요. 심지어 피로감이 35% 줄었다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엔 매일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만 이 식단을 따라 해보고 점차 늘려가세요. 그리고 냉장고분에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 애호박, 수케일, 금, 당근 이렇게 적어놓으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예숙 할머니처럼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85%가 한 달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늘었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식단을 따라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식단을 메모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월요일 메뉴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건강 위 마지막 메시지를 드릴 차례예요. 다음 이야기에선 이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결심을 다져볼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결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시다.